성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온 것인지 농장에서 온 것인지 그 차이죠. 예. 그러니까 영양제는 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장에서 온 영양제도 있고요. 농장에서 온 영양제도 있고요. 농장에서 왔다가 공장에서 반 섞어 갖고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태워보기, 끓여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로라 씨, 저희 그 라면 넣고 데몬하시는 거 있죠. 세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그건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영양제를 언제 먹으면 제일 좋아요. 하루 중에 어느 때 먹으면 제일 좋아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 영양제는 아침 저녁에 먹으라고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데몬을 사용하고요. 뉴트라이트 드시는 분들도 그냥 생각나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소비자분들 중에. 예. 그런데 생각나면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때를 먹으면 내가 들인 비용에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데몬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요즘 근테크라고 해서 단백질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필요한데 단백질도 언제 먹는가도 되게 효율적입니다. 단백질도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백질 데모는 하시면 단백질은 다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제일 좋은 아이템이 저는 프로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바구니를 유지하고 늘리는데 프로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왜냐면 프로틴 SOP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물.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오늘처럼 스모그가 깔려있는 상태의 대기에서 비가 오면 그게 결국은 수질오염으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오염인 거죠. 네, 근데 건강해지려면 공기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물을 왜 마셔야 돼? 뭘 언제 마셔야 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활성산소 데몬을 합니다. 네, 활성산소 데몬을 하면서 궁극으로 이야기해야 될 건 왜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아? 네, 그거 보여주고요. 그리고 염소 데몬.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식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리수로 사용한다는 거죠. 조리수와 세척수로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정수기를 저는 저희 집은 정수기를 보통 10개월 정도 써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항상 매년 필터를 닫으면 닫은 필터를 아미플라자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교체했을 때는요 5,001리터를 사용했더라고요. 5,001리터 사용하고 사용 일수는 한 300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수도꼭지 밸브를 여다 닫는 밸브 이거 횟수도 거기 기록되는 거 아시죠? 11,000 몇 번 사용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실내도 그 이스프링의 실내도 영상을 보시면 이스프링 버싯은 원래 2만 번 보통 2만 번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본 나오고 회사에서 테스트는 5만 번까지 테스트해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예. 정수기를 테스트할 때 5만 번이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 우리 엄청 많이 쓰는데도 저는 감자, 고구마, 흙부터 정수기 물로 씻거든요. 근데 11,000 몇 번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체크하면서 '참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치물 데몬까지 제가 오늘 빠뜨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새 단기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뉴트리라이트 데모는 건강보조식품이 필요해서 여러분 건강 상담을 하실 때 하기도 하고 저는 드시는 분한테 제일 먼저 해요. 드시는 분들이 더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또 그분이 잘 챙겨 드시면
명단이 결국은 확장되는 거죠. 그분들 가족들이 잘 드시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드시고 있는 분들이 더 잘 드시게 해 주는 게 사실은 올바른 정보 전달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끓이기 합니다, 끓이기. 끓이는데 저는 누구네 집을 갈 때도 이거는 꼭 준비해 가요. 예, 보온병에 제가 물을 끓여서 제가 들고 가요. 왜냐하면 물 끓여라 어째라 저째라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거 제가 들고 가고요. 요렇게 작은 컵도 이거 제가 들고 가는 겁니다. 제 파우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요게 제가 뉴트리라이트 데모하는 파우치거든요. 요 안에 그냥 저는 다 집어넣어서 들고 다녀요. 예, 컵까지. 예.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제 잘 먹고 있어? 또는 영양제를 구입하고 싶다면 뉴트리라이트가 좋은 걸 알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뉴트리라이트는 한마디로 뭐가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87년 전에 씨앗, 종자를 가지고 있고 그 종자를 계속해서 씨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다 농사지어서 농축한 영양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좋고 어떻게 좋고 막 이거보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87년의 노하우로 그 유기농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제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그냥 내가 반찬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실 때는 이런 팩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 원래 영양제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이걸 끓여보거나 태워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다. 이 칼로리 계산할 때도 태워서 이렇게 칼로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천연 합성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예. 천연은 농장에서 출발 물질을 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것이고 합성은 공장에서 출발한다는 영상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끓이는 거 대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끓인 물로 한번 넣어 볼게.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뜯어요. 뜯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이고 이건 미네랄이고 이건 식물 속에 있는 고유한 색깔들. 야, 근데 내가 오늘 보통 우리 비타민 영양제라고 하면 비타민을 먼저 떠올리잖아. 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을 한번 넣어볼게. 미네랄, 식물 영양소 따로따로 다 하셔도 괜찮아요.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맛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광고를 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로나민 골드. 데모는 안 보이나요? 나오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2개 틀었거든요. 안 보이나요? 이창선이 2개예요.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이창선 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이상미 리더님? 자, 할게요. 자, 이렇게 끓인 물을 가지고 자,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 저희 거는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자, 금방 녹죠. 엄청난 속도로 빨리 풀려요. 네, 이걸 보여주면서 뭐 하는데 여기에 저희 거 제품은 껍질이 일어나죠. 이 껍질은 뭔데? 식물의 셀룰로스로 뉴트리락 코팅이라고 하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면 콩나물 껍질이랑 똑같아요. 콩나물 껍질. 예.
그것도 콩나물이 그 콩이 가지고 있는 셀룰로스죠. 그 공법으로 이거는 그냥 감싸는 겁니다. 이게 특허인 거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색 색소, 황색 색소로 씌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잘 풀리고 빨리 풀리는 건 뭘 말하는 건데,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요렇게 미리, 자, 얘도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죠. 네. 요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여러분 식으면 훨씬 맛이 극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먼저 해놓고 식히시면 돼요. 네. 잘 안 보이셔요? 보이셔요? 다 찾으셨어요? 제 손을 찾으셨어요? 네. 자, 요렇게 한 군데 밀어 놓고요. 그 다음 뭐 하는데? 태우는 걸 하는 거예요. 자, 태우는 거는 여러분 끝까지 한번 태워 보셨나요? 뉴트라이트? 끝까지 한번 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쟤만 남아요. 예. 근데 이것도 끝까지 한번 태워 보세요. 이거 바깥에 나가셔 가지고. 집에서 절대 태우면 안 되고 밖에 나가셔서 끝까지 한번 태워 보세요. 돌처럼 딱딱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 항상 태우실 때는 저희 거 먼저 태우셔야 되죠. 왜 우리 거 먼저 태워야 되냐 하면 이게 냄새가 너무 독해 가지고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것도 냄새를 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태우셔야 돼요. 예. 자, 저희 걸 태워요. 자, 요렇게 딱 잡고 자, 태웁니다. 자, 태우면 어떤데? 태우기 전에 이거부터 체크하고 라이터 불부터 집에서 체크하고 가셔야 되죠. 예, 이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름부터 달라요. 그름이 색깔이 달라요. 자, 연기의 색깔이 다르고요. 자, 이렇게 태우면 불이 안 붙죠.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자,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시는 거예요. 여기 2~3mm 되면 제일 잘 보이는 애한테서 얼굴에 대고 자, 한번 맡아 보실래요? 하고 주면서 어떤 냄새가 나요? 사람마다 냄새를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대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시골에서 집 태우는 냄새가 나죠. 풀 태우는 냄새가 나죠. 풀 태우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왜 우리 밖에서 논에 집 태우면 집 태우는 냄새 나죠. 이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한번 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셔서 끝까지 태우면 손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쟤만 남아요. 이게 천연 원료를 가진 건강보조식품. 자, 아로나민 골드는 제가 태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강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건 태우지 않고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태워요. 자, 이거는 자, 태워가지고 뭐 하는데 이거는 연기부터 달라요. 연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기도 확인하고 얘는 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내가 불어서 꺼야 돼. 끄면서 어떤 냄새가 나냐고. 그러면 그냥 다들 막 그 너무 싫어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지요. 네,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이걸 끝까지 한번 태워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태우셔야 돼요. 끝까지 태우면 딱딱한 알갱이가 남아요. 네.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가 다른데 공장에서 나온 거하고 농장에서 나온 거하고 다른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이게 여담으로 제 친구가 약사인 친구가 있어요. 아로나민 골드를 맡으라고 줬더니 자기는 이 냄새 매일 맡는데요. 어떻게 매일 맡는데라니까 밤에 이제 문 닫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 열면 이 냄새가 난대요. 약국 열고 딱 들어가면 이 냄새가 나서 자기는 이 냄새를 늘 맡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고 설명은 다 끝에
이거 마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식을수록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요. 자, 얘는 다 풀렸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할 때 이거, 자, 아로나민 골드에 이거 있죠. 이거 껍질을 싸고 있는 거. 네,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찐득찐득한 기름도 아닌 것이 이래요. 이 원료가 어디에 적혀 있냐 하면 아로나민 골드 표시 성분에 적혀 있습니다. 네, 타르 색소라고 적혀 있어요. 타르 색소, 적색 2호, 황색 3호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적색 2호 이런 건 몰라도 타르 색소가 뭔지는 다 알아요. 타르가 뭔데 아스팔트 까는 까만 거 있죠. 그거 타르잖아요. 예. 그거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매일,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게 되면 우린 그걸 매일 조금씩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장복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타르 색소, 적색, 황색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요오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성분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로라민 골드가 제가 사보니까 약국마다 가격은 좀 다른데 100정에 26,000원이더라고요. 나 너무 손이 떨렸어요. 돈 주고 살라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예. 어떤 약국은 28,000원 하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아세로라 씨가 한 알에 체리 17알 정도 되는데, 초록색 체리 17알 정도 되는데 100정에 29,000원이잖아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덜덜 떨면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밀어놓고 나중에 모든 데몬이 끝난 다음에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어떻게 마셔요? 우리 걸 먼저 마셔야 돼요. 왜 우리 걸 먼저 마셔야 돼요? 우리 거 여러분 요거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각각 요런 컵에다가 다 한번 녹여보세요. 색깔들도 너무 예쁘고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맛도 다 달라요. 예. 얘는 녹차 맛이 나요. 드셔보시면. 예. 녹차 맛.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물에 녹여갖고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전 뉴트라이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이 더 필요한 사람은 비타민을 더 먹고, 미네랄이 더 필요한 사람은 미네랄을 더 보충하고, 식물 영양소가 더 필요한 사람은 그걸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인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 아, 이 기술이 참 대단하다. 물론 미네랄 안에도 비타민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식물 영양소도 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분류해 놨다라는 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다는 게 전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마신 다음에 이거는 그냥 원샷으로 다 드시더라고요. 맛있거든. 네. 끝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물을 부어서 드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거는 아, 나 안 먹을란다 하는데 꼭 드시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은 건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 데몬이 좋은 건요,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데몬인 거죠. 그래서 꼭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마셨다가 요걸 마시면 이걸 완전히 저희 거를 다 마시는. 그러고 나서 전 얘기해요. 공장에서 나온 것과 농장에서 나온 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뉴트리라이트의 더블엑스가 가장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 저는 더블엑스가 가장 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비싸서 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블엑스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전 더블엑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블엑스가 그 퀄리티와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SOP로 드시면 어때요? 훨씬 더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82,000원인데
SOP로 드시면 더블엑스 7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예. 그래서 전 더블엑스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걸 마셔봐도 알고 태워봐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걸 내 몸에 넣을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더블엑스가 굉장히 싸다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먹는 이렇게 영양제를 구매했어. 그럼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영양제 언제 드세요? 언제 드십니까? 여쭤볼게요. 이미랄이더니 영양제 언제 드셔요?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후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 저는 점심 때는 잘 못 먹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너무 정답이 나와가지고. 네, 잘 드시고 계시네요. 보통 생각날 때 또는 피곤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보를 받아서 드시는 리더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정답이네요. 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피곤하면 드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날 때 드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아서 먹으려고 아침 저녁에 먹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효율을 가장 많이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언제 드시면 좋은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에요. 이거 수돗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물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수돗물에 라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돗물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고요. 얘는 세포라고 보겠습니다. 깨끗한 혈액과 깨끗한 세포, 탱글탱글한 세포.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우리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안 먹잖아요. 근데 조금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영양제를 하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 건강할 때 영양제를 아무렇지도 않을 때 영양제를 먹었어요. 통으로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아세로라 씨. 자, 건강할 때 영양제를 먹어요. 저는 처음에 영양제를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피곤함을 원래 못 느끼는 나이에 먹었기 때문에 피곤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먹었어요. 그때 먹은 걸 이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때 먹었어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 이거는 포비돈이라는 산화 이 포비돈이 대표적인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건데 이거 요오드고 라면이 녹말이죠. 요오드 녹말 반응인 거예요. 네. 녹말이 요오드를 만나면 색깔이 변하죠. 검게 변하잖아요. 네. 요오드 녹말 반응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제일 잘 표현한 반응이라고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요오드 녹말 반응인데 우리 몸이 산화되는 과정을 제일 쉽게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을 써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 요오드는 내 몸을 산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햇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져 있고 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뭐가 되는데 이러면서 혈액이 탁해지면서 자 세포도 이제 손상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곤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피로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인 상태는 아니니까 어떻게 영양제를 하나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영양제들을 먹는 거죠. 그때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어요. 영양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영양제를 먹으면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떤데? 피곤한 거에 덜하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세포도 돌아옵니다. 근데 건강할 때 영양제를 챙겨 먹었잖아요. 어떻게 되는데? 건강할 때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상하지 않아요. 손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거나 염증성 질환, 질병이 덜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건강할 때요. 건강할 때 조금씩 먹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을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내가 하루를 활동하기 전에요. 하루 활동하기 전에 드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영양제를 다 먹고 가요. 다 먹고 가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먹여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하기 전에 내가 먹으면 활동하는 동안 피곤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옆에 감기인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체 방어력이 생겨서 내 세포에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아침 점심에 안 먹고 저녁에 먹으면 아까 색깔이 바뀌었죠. 필요했던 물질들을 그냥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 중에 한 번밖에 난 먹을 수 없어.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는 게 맞다는 거예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손상된 걸 회복하는 것보다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앉았어요. 상처 나서 딱지 앉아서 딱지가 다 아물면 옛날이랑 똑같아. 좀 다르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세포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영양제는 하루 중에 한 번밖에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에 또는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양제는 왜 건강보조식품은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아침은 예방.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여러분 홍삼 선전할 때인데 정관장인가 선전할 때 면역력 챙겨야지 이러면서 막 홍삼을 짜는 걸 그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주면서 그걸 먹으면 이렇게 보호하는 둥그런 원이 생기는 거 그런 광고가 있어요. 저거 되게 잘 표현했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양제를 먹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활성산소 많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영양제를 엄청나게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손상을 덜 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예방하는 차원. 저녁에 먹는 건 뭔데? 저녁에 내가 이거보다 더 과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회복하는 거고요. 그런데 회복할 게 없어요. 그럼 저녁에 먹는 영양제는 면역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아침에 먹는 영양제는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것에 대한 보호하는 역할. 저녁에는 회복하는 것 또는 면역. 그래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올라가게끔 하고 싶어. 하루 2번은 꼭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꼭 먹이셔야 됩니다. 아침에 먹어야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먹인 것이 면역으로 갈 수 있어요. 아침에 먹이지 않고 저녁에만 먹이면 회복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애들 영양제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 젤리 있죠. 저희 면역 젤리. 그걸 아침에 꼭 먹여요. 제가 늦둥이가 있어서 유치원 다니거든요.
걔한테 아침에 꼭 면역 젤리를 우리 둘이 같이 하나씩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내 거 먹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애들만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 갈 때 꼭 면역 젤리 하나는 먹고, 또는 학교 가는 애들도 뭘 안 먹으려고 하면 그거라도 하나 먹고 가고, 예. 그래서 아침은 예방, 저녁은 회복 또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밖에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데일리 액티브 플러스 팩은 하루에 한 번 먹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아침에요. 아침에 드시라고 여러분들이 권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틴 대부분입니다. 저도 프로틴을 잘 안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는데? 의지로 먹게 됐어요. 공부하고 나니까 의지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그러니까 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보가 지속적인 정보가 결국은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단백질은 왜 필요한데? 근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산성 음식들을 먹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먹죠. 남자들은 고기, 술 이런 산성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자들은 빵, 커피 이런 산성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어요. 네. 우리가 산성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혈액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몸의 임무인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와? 칼슘을 뽑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뼈는 칼슘의 저장고인 거죠. 내 혈액에 있는 체액이 약알칼리가 묽어지게 되면 칼슘을 계속해서 뽑아오는 역할인 거예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체액의 pH를 맞춰주는 물 다음으로 제일 빠른 방법이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돼? 여기 계신 여자 리더님들 오늘 아침에 다 커피 한 잔씩 하셨죠? 안 드셨어요? 저는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에 아침에 애를 유치원 보내놓고 저 혼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을 늘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잘 풀려요.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산성 음식을 먹죠.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제 몸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자, 그런데 만나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빵, 국수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고기도 아주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데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걸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요오드예요. 네. 요오드. 우리 몸이 산화되죠. 혈액이 산화됐다고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단백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틴. 자,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넣겠습니다. 프로틴 한 스푼 넣고요. 자, 여기는 뭘 넣을 건데? 밀가루.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밀가루죠.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베이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를 제가 통에 안 넣은 이유는 밀가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다른 통에 안 넣었어요. 이건 다른 통에 넣지 마시고 그냥 이 봉지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요, 2군데 같이 넣어요. 자, 프로틴과 동량으로 밀가루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요게 단백질입니다.
그냥 단백질 색깔 그대로 있고, 자, 요오드가 산화되지 않았어요. 이건 더 새카맣게 산화됐죠. 이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반응이겠죠. 자, 내가 먹은, 자, 환성된 음식들을 산화를 시켜주지 않는, 환원시켜주는 게 제일 빠른 속도가, 물 다음으로 제일 빠른 게 단백질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밀가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산화가, 자,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 한 잔 더 리필해서 먹고 우리 점심 때 국수 먹고 뭐 이런 경우, 제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산화된 걸 그러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영양제를 먹는 거죠. 영양제를 먹는데 똑같아요. 영양제 먹기 전에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백질을 먹고 아침에 단백질을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국수를 먹거나 빵을 먹었다고 볼게요. 밀가루입니다. 자, 밀가루를 단백질이 먹은 몸에다 다시 넣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산성 음식들을 좀 먹으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단백질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그래서 아침을 이걸로 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을 저희 쉐이커나 단백질로.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훨씬 영양가가 있다는 거죠. 네. 물에 태워 드시면 더 좋겠죠. 네. 우유도 동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단백질 그대로 이 자체로 이 효과를 다 보시려면 물에 태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내가 밀가루를 먹으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도 아침으로 저는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자, 하루에 한 번 드신다. 그럼 내가 이거 산화된 걸 빨리 없애야 돼.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오늘 나쁜 걸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집에 와서 영양제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럼 뭘 그렇게 너거는 많이 먹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비타민 하나를 먹는가 하고요. 여기 하나를 넣습니다. 자, 비타민을 제가 아깝지만 4알 넣어볼게요. 요거 하나를, 요거 4알 넣은 거예요. 아세로라씨를. 색깔이 다른 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같은가요? 제가 더 흔들어 볼게요. 자,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요. 4알을 넣은 게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지금 좀 보이시나요? 요게 하나를 넣은 거고요. 요게 4알 넣은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예.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요. 회복되는 속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를 먹어. 근데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영양제를 가감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 그럼 영양제들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빨리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덜 회복된 상태에서 또 뭘 먹어요. 네. 그럼 이게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은 음식들이 좀 인스턴트가 많았어. 그러면 영양제들을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진짜 여기 딱 놔두면 돌아오는 속도가 완전 달라요. 네. 고기 드시러 가실 때요, 단백질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보통 고기는 여러분 아침에 안 드시잖아요. 저녁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외식을 하셔야 돼서 뭐 맥주나 고기 또는
가족들하고 뭐 치맥을 먹는다 이러면 그 배부르니까 단백질 한 스푼에요. 우리 파이토 식이섬유 있죠. 파이토 식이섬유 한 포하고 유산균 한 포를 섞어가지고 온 가족이 한 잔씩 드시고 그리고 고기를 드시러 가세요. 제가 하는 행동입니다. 네. 뭐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애들은 다 이해를 해서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태워가요. 이 물통에다가. 그래서 쭉 한 잔씩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 드시러 가시기 전에 식구들끼리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실 때 이렇게 연하게 태워가지고 한 잔 드시고 드시면 훨씬 내 몸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자, 단백질 드시고 밀가루를 드셔도 이게 체액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근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원초적인 거고요. 더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 근육인 거죠. 근데 난 단백질을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쓰이는 소모량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식생활 패턴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붙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체액을 맞춰주는 pH를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데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소비자분 중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단백질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는데 근육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식생활 패턴을 딱 봤더니 이분은 국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국수를 꼭 하루에 한 번은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드시는 하루치의 단백질은 국수를 없애는데 되게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국수를 줄이거나 끊거나, 끊기는 어려울 건데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훨씬 근육으로 가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 근육이 안 생긴다는 분들은 식생활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활성산소 대모입니다. 활성산소 대모. 자, 이거는 물. 자, 이거 저희 이스프링 정수물입니다. 제가 이걸 2번 할게요. 2번 쓸 거라서. 자, 물이에요. 이거는 뭐 지퍼백 이런 데 하시면 됩니다. 컵에 하셔도 돼요. 컵에 하시면 입구를 막고 하셔요. 자, 빨대로 제가 입구를 막고, 자, 이게 물인데요. 요건 BTB 용액입니다. pH를 테스트하는 용액입니다. 넣어보면 pH 도표에서 보듯이 약알칼리가 나와요. 수돗물도 약알칼리입니다. 네. 저희 정수기물은 수돗물의 pH하고 같은 거죠.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약알칼리입니다. 수돗물도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약알칼리입니다. 네, 우리의 체액도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호흡을 하는 거죠. 이게 제 얼굴이 보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컵으로 하시면 이렇게 막고 하셔야 돼요. 공기가 안 나가게. 이 호흡은 뭘 말하는 건데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는 지금 저처럼 말을 되게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색깔 바뀌시죠? 약알칼리에서 색깔이 바뀝니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데? 자, 거의 약산성 쪽으로 왔어요. pH 5 정도로 왔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액이 이렇게 pH 5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산성화되는데 그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났을 때요.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데 이 체액을 빨리 약알칼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칼슘을 뽑아오고 내 세포에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이럴 때 제일 빠른 방법은요.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물? 약알칼리에 있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면 물을 마셔볼게요. 물을 마시면 제일 빠른 속도로 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암해하시는 분들 물을 싸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애들도 물을 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한 잔씩 계속해서 드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런데 똑같은 대목을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이에요. 자, 우리 체액이라고 보고요. 똑같은 상황을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오늘 제 상황이 이렇겠죠. 활성산소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제가 물도 마시고 프로틴도 먹고 영양제도 엄청나게 먹고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이 상태야. 네, 오늘 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증도 났어. 시원한 거 한 잔 먹고 싶어. 여름에 이래가지고 이런 걸 마셔. 네. 콜라는 좀 미안하니까 사이다를 마셔. 똑같아. 네. 그리고 또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 또는 에이드를 한 잔 마셔. 또는 그거 다 미안하니까 탄산수를 그냥 플레인으로 마셔. 네? 탄산수를 플레인으로 마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더 산성화돼요. 내 입은 즐겁고 시원할 수 있으면 내 몸은 훨씬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떤데? 피로하죠. 아,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피곤해. 오늘 많이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해.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 이기도 한데 그 피곤한 몸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건 물이라는 겁니다. 네. 약 알칼리의 물이라는 겁니다.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오늘 내가 안 들고 갔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생수 사 드시는 거예요. 다른 에이드나 음료수를 사 드시는 거 아니고 탄산수도 똑같습니다. 이런 탄산음료가 좀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탄산수 드시더라고요. 도찐 개찐이라 똑같아요. 몸을 더 그러면 내 체액이 이래. 그럼 어떤데? 그냥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곤한 겁니다. 네. 커피도 똑같아요.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내 체액에서는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탄산수가 좋다고 박진구 리더님도 탄산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장은 들어오면 다 버려요. 사오면 다 버리거든요. 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드 먹잖아요. 에이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덜 드신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으면 덜 드세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애들한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애들한테 수시로 주기적으로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뼈가 튼튼해지고요. 성장기 아이들이 뼈에서 어차피 칼슘을 뽑아올 거기 때문에 예, 칼슘을 더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칼슘을 뽑아오는 걸 덜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보여주셔요. 100마디 말보다 애들은요.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방학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방학 때 엄마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네, 이러시면서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번 먹고 싶어도 한 번 참는다는 거죠. 네. 저도 먹고 싶을 때 있는데 그냥 안 먹어요. 먹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번엔 염소 데몬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수기를 정말 음용수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조리수, 세척수로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조리수, 저희 이스프링 정수기는 조리수와 세척수로 사용하도록 나와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부착하게 되어 있고 냉온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냉온수기가 달려있는 정수기는 조리수나 세척수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역삼투압이라서 산성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아까 그 사이다와 같은 pH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척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는요. 세척수로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정수물을 세척수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세척수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면 되는데? 자, 이건 수돗물입니다. 제가 수돗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 데모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고민하는 분들께도 보여드리면 좋겠죠. 자, 우리나라는 물을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소독하는데? 염소로 소독합니다. 염소로 소독해도 박테리아는 있죠. 박테리아가 우리 집, 그러니까 염소로 정수장에서 소독한 물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염소를 뿌립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올 여름에 인천에서 수돗물의 유충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거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상수도관에서도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염소로 소독을 안 할 수도 없고 염소로 염소를 더 넣어서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철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 수돗물 pH 전광판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럼 약간 산성이에요. pH 6점 얼마더라고요, 대구는. 자, 이거는 오톨리딘이라는 염소를 보여주는 시약입니다. 전 이거 사실 통째로 써요. 통째로 들고 다녀요. 이건 뭔데? 염소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얘를 넣으면 얘는 염소를 만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희 집 부엌에 있는 물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저희 집 부엌에 있는 물입니다. 염소가 많죠? 여름에는 더 많습니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아는 곳이 어디예요?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 계속 다니시면 어때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머리카락이 좀 탈색되죠. 그 염소인 거죠. 근데 이런 물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 수돗물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면대 필터, 샤워기 필터 다 하셨잖아요. 그 필터는 기본적으로 자, 이 염소를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로 뭐 씻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쌀. 그 다음 사과. 그리고 제가 고성에서 택배 받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자, 시금치 뭐 이렇게 씻으시잖아요. 고성에서 이거 유기농으로 내가 그리고 가진 사과 내가 오늘 생협에서 유기농 무농약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사오잖아요. 무농약을 왜 사해? 영양제가 많이 영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농약 사시는 거잖아요. 더 비싼 가격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많아 무농약이. 그런데 걔를 어디다 씻어요? 네? 그런데 걔를 염소 있는 이 물에 씻으면 어떻게 돼요? 유기농 사과. 유기농 사과는 없는 거 아시죠? 사과는 약을 안 치면 사과가 되지 않아요. 탱자가 되기 때문에 사과는 무조건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네. 자, 토마토도 씻어요. 토마토 씻고, 자, 내가 이래 막 씻어요. 쌀도 막 씻어요. 미역도 씻어요.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제가 오늘 쌀을 너무 겸손하게 담았나 봐요. 쌀의 양이 좀 작네요. 자. 쌀을 이렇게 씻으시잖아요.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죠. 원래 이물이었어요. 그럼 이걸 뭐가 먹는데? 자, 쌀이 먹어요.
근데 정수기 쓰시는 분 중에 쌀 씻을 때 정수물 안 쓰고 쌀 안칠 때 정수물 쓰시는 분들 있죠. 예. 첫물부터 끝물까지 모두 예, 정수물 쓰셔야 돼요. 특히 말린 거, 콩, 미역 이런 거는 첫 번째 다 먹어버려요, 염소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농사지어서 주신 농산물들 그거 수돗물에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얘들이 다 먹어요. 얘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생협이나 이런 한살림 이런 데를 주로 다 대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수돗물에 씻어서 그냥 일반 코팅팬에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무농약 제품을 사는 이유는 무농약 농산물을 사는 이유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양소가 많은 걸 내가 최대한 소실 없이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되는데 첫물부터 끝물까지 정수기 물로 씻으셔야 돼요. 감자를 씻으실 때도 양파를 씻으실 때도 흙이 묻어 있어도 첫물부터 씻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정수기 1리터에 83원밖에 안 하거든요. 금액이 83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첫물부터 끝물까지 꼭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과를 이 사과는 정수기 물로 되게 잘 씻어 놓은 사과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과를 자, 정수물로 씻으셔야 이 사과의 비타민이 염소를 중화시키는 데 쓰이지 않아요. 사과도 염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뭔데 사과의 비타민이 염소를 중화시키는 데 다 쓰인 거예요. 그리고 야채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금치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택배로 받은 시금치입니다. 맛이 달라서요. 이거를 제가 수돗물에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시금치에 영양소 되게 많죠. 이 시금치에 있는 영양소가 이 염소를 없애는 데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염소가 들어있는 자, 물입니다. 여기에 제가 비타민C를 하나 넣어볼게요. 비타민C를 하나 넣었습니다. 비타민C가 아세로라씨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 염소를 중화시키는데 썼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수물은 어디서 써야 되는데 세척수로 제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세척수로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이 원리를 봤을 때 애기들 목욕시킬 때요. 자, 꼭 필터가 있는 저희가 그래서 샤워 필터가 나와서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수영장, 목욕탕 이렇게 애들 수영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에서는 염소를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수영장 가기 전에 영양제를 먹이셔야 된다. 네, 수영장 가기 전에 영양제를 먹이고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중 목욕탕을 가시게 된다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욕탕 있죠. 그거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양제를 목욕탕 가시기 전에 드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프링 사용하시는 분들 필터를 가지고 수거해서 사용량을 체크해 보면 잘 쓰는 사람이 3,000리터 정도 돼요. 2,000리터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세척수로 꼭 사용하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고구마 씻을 때는 흙 많이 묻어 있다고 수돗물 쓰고 마지막에 정수물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첫물부터 물을 받아 가지고 정수물을 받아서 고구마를 넣어서 흙을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정수물을 한 번 더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고구마의 영양분을 내가 모두 그러니까 대부분 소실 없이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야채나 과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초록색의 이 그거니까 이런데 자, 이렇게 그래서 꼭 조리수, 세척수로 꼭 이스프링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1리터에 83원이에요. 아끼지 말고 계속 쓰세요. 아끼지 않는 게 제일 잘 쓰는 방법입니다. 물 안 버리고 다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자 하기 싫은 대본인데 합니다. 제가 네, 살신 성인의 자세로 합니다. 자, 이 물을 제가 수돗물이에요. 양치를 뭘로 하느냐는 거지. 집에 정수기가 있으나 양치를 정수물로 하십니다. 자, 이만큼 부었어요. 똑같은 물을 제가 반틈 여기 부었습니다. 반틈 붓고 자, 이 물에도 염소가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랗게 나오죠? 자, 이 물에도 염소가 있는 물입니다. 자, 네, 양치하실 때 정수기물 안 쓰시고 수돗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제가 마셔볼게요. 자, 이 물로 제가 양치해볼게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에서. 제가 이 물에 염소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뱉은 물입니다. 이 물에는 염소가 안 나와요. 그럼 염소 다 어디 갔어요? 제 점막 사이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하기 싫다고요. 하지 말아준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수기 물로 꼭 양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잇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꼭 정수기 물로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들, 꼭 정수기 물로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는 애들은요, 싱크대에서 양치하게 해요. 저도 싱크에서 양치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큰애만 물 받아서 욕실에 가서 양치합니다. 그래서 꼭 정수기물 사용하셔가지고 양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시면 생수 가지고 양치하셔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 안에 점막이 굉장히 온도가 높죠. 경피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입 안에 온도가 높고 되게 연해요. 그래서 내가 수돗물로 양치를 하면 수돗물에 있는 염소는 점막으로 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그 정수물로 양치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잇몸도 염소로부터 공격을 덜 받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물로 양치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내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렇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 네. 오늘 데모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뉴트리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아침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 단백질을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아침에 꼭 잘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세척수로 아끼지 말고 이 물을 사실은 이스프링 정수기를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장 싸게 쓰는 방법은요. 저희 집처럼 쓰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스프링 물로 사용하세요. 그게 5,000리터를 1년 안에 더 넘어서 사용한다 해도 그게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화장실에 달고 싶다고요? 네. 제 꿈 목록에 있습니다. 그 최윤정 FCA 리더님
집 지어서 가실 때 정수기 화장실에 다셨더라고요. 예,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저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부럽대요. 예. 그러려면 저 그거 하셔야 되겠죠. 일단 욕실이 넓어야 됩니다. 예, 엑세스 드링크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할 때 탄산음료를 정말 마시고 싶을 때 엑세스를 드시는 건 괜찮으나 엑세스는 칼슘을 뽑아오진 않죠. 칼슘과 반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세스 드링크보다는 물이 훨씬 낫겠지요. 예, 저는 물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고기 먹고 나면 좀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콜라 사이다보다는 엑세스 드링크가 낫다라는 거지, 엑세스 드링크가 물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녁에 양치하실 때, 예, 꼭 이거를 습관화 하셔가지고, 자, 정수물로 꼭 양치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세척수로 잘 쓰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내가 너무 잘 쓰면 그냥 저절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스프링을 쓰시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쓰실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점심 식사 마시